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뷔페에 차려진 음식은 굉장히 많은데 영 뭘 골라야 할지 뭔가 엄청 땡기는 음식이 없는 그런 느낌이죠, 요즘. 확 삐리 꽂히는 공모주가 없다 보니까 끝까지 작은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더 되기도 하고요. 뭐 이럴 땐 그냥 본인 느낌대로 가야죠. 상장일의 주가를 누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시간대별로 경쟁률을 공유했었는데요. 보니까 많은 유튜버 분들이 실시간 경쟁률 방송을 엄청 고생하시면서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제 글이 따로 필요 없겠다 싶어서 저는 그냥 청약일에 급변동하는 상황이 있거나 꼭 고지해야 하는 내용이 생기면 그런 부분만 커뮤니티 글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시간대별 경쟁률 표가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청약 마감한 바이오 플러스 그리고 신한제 8호 스펙의 상황만 간단히 체크를 할게요. 바이오 플러스는 키움증권에 청약 건수 총 28만 5,207건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균등 배정 수량은 0.61주가 됩니다. 청약한 분들 중에서 61% 안에 들어가야 한 주를 받을 수 있겠네요. 청약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 식구들 균등 추첨의 행운이 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총 청약 증거금은 약 6.6조가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비례 경쟁률 2413.26대 1을 기록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증거금이 유입이 됐고요. 바이오 플러스와 실리콘2 아마 이 두 가지를 놓고 계속 고민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최종적으로 바이오 플러스를 선택하신 분들도 많을 테고요. 저한테 왜 바이오 플러스에 끝내주는 재무 구조를 얘기 안 했냐고 하시던데 저는 기업 분석 영상에서 열심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의 재무 상태가 공모주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치면 HPO의 성적도 좋았어야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재무 상태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인 기관의 판단이 수요 예측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수요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아무튼 총 5개 공모주 중에서 바이오 플러스의 인기 정말 꽤 많았고요. 최근에 IPO들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YM텍보다 많은 증거금이 유입이 된 거고 또 플래티어 맥세트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비례 한 주 받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겠죠. 투자 설명서에 보시면 이번에도 YM텍 때처럼요. 단수주는 한 주 이상을 배정받은 일반 청약자들을 대상으로 재배정한다. 5-4-6입을 원칙으로 하되 소수점 높은 순서대로 배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균등에서 한 주라도 못 받게 되면 비례 배정 내가 0.7주, 0.8주에 해당하는 분들은 소수점 재배정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는 것이냐, 한 주도 못 받는 것이냐 걱정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근데 YM텍 당시에도 투자 설명서에 그렇게 쓰여 있었지만 이전 사례들을 보면 균등 한 주를 받든 못 받든 소수점에 대해서 배정받는 대상에 포함이 됐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선 키움증권의 최근 사례, 브레인즈 컴퍼니의 배정 내역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브레인즈 컴퍼니도 균등 배정 주식수가 0.32주, 32%만 한 주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비례 경쟁률은 2380.78대 1이었고요. 그럼 브레인즈 컴퍼니의 균등 한 주를 못 받은 청약자들은 배제됐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1500주 청약한 분들의 결과를 한번 볼게요. 총 2235명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균등 한 주를 배정받은 사람은 728명이었어요. 하지만 비례는 2235명 모두한테 한 주씩 배정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00 나누기 비례 경쟁률을 하면 0.63이잖아요. 그래서 한 주씩 모두 올림해서 받게 된 거죠. 균등을 한 주를 받았든 못 받았든 상관없이. 네, 그래서 이번 바이오 플러스도요. 균등 한 주를 받든 못 받든 다 그 소수점 배정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놀란 부분이 800주를 청약한 분들 중에서도 비례 한 주를 받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세요. 800 나누기 2380.78 하면 0.33이잖아요. 소수점이 무려 0.3대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례 한 주를 배정받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때 단수주가 엄청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일부는 비례 한 주의 행운을 누리게 된 겁니다. 800주를 신청했어도. 그러면 바이오 플러스도 소수점 0.3대에 해당하는 분들 한 주를 올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몰라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단수주가 많아야 가능한 거니까요. 이번에는 아마 546입에 맞춰서 청약한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단수주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비례 배정 수량을 계산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려서 이제는 아시겠죠? 내가 청약한 주식수 나누기 비례 경쟁률 하시면 되고요. 소수점이 0.6 이상이어야 좀 안정적으로 한 주를 올림해서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약하실 때 546입을 활용해서 그나마 조금 효율적으로 청약을 하려면요.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청약 주식수는 해당 공모주의 예상 비례 경쟁률 곱하기 0.6 해서 막판에 계산하시고 청약하시면 되겠고요. 비례 두 주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청약 주식수는 비례 경쟁률 곱하기 1.6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쓸데없는 자금은 킵할 수 있어요. 네, 0.6 이상이어야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조금은 더 높게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특히 이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조금이나마 더 효율적으로 필요한 자금만 딱 대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알고 계시면 도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신한 제8호 스펙 청약 결과 보겠습니다. 총 청약 건수가 95,659건 집계됐고요. 균등 배정은 참여한 모두가 동일하게 똑같이 9주를 받게 됩니다. 전원 균등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균등 배정이 8.17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올림에서 모두 똑같이 9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총 배정 물량 중에서 균등 배정 물량이 50% 이상이 되겠죠. 제가 밑에 청록색으로 써둔 부분, 총 청약 건수 곱하기 9주가 균등 배정 물량이 되는 거고요. 그걸 총 배정 물량에서 빼주면 비례 배정 물량은 50%에서 조금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70만 1,569주가 되네요. 그래서 비례 경쟁률은 804.88대 1이 됐습니다. 총 증거금 1.1조가 유입이 된 거고요. 스펙주 거품이 빠졌다고 다들 판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참여하셨어요. 청약 건수도 그렇고 증거금도 그렇고요. 저도 신한금융투자는 우선 온라인 수수료도 없어서 균등만 참여를 했거든요. 원금 보장되는 성격이 있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커피값이라도 벌어보자. 네, 그리고 신한제 8호 스펙도 투자 설명서에 소수점 배정에 대한 부분이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어요. 신금투는 근데 균등 배정이 도입된 이후에 균등이 이렇게 0. 몇 대, 추천까지 내려간 적이 없었어서 참고할 사례가 없는데요. 우선 스펙은 균등 모두 9주를 받게 되기 때문에 비례해서 소수점 배정의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비례 배정 수량 마찬가지로 계산해주세요. 청약 주식수 나누기 비례 경쟁률 하시면 되겠죠? 자, 스펙은요. 이제 앞으로 상장일의 주가 흐름이 완전히 정상화된다면 20% 30% 상승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유진 스펙 7호가 어제 초가는 공모가 대비해서 2배 가격에 형성을 한 뒤에 하한가로 장을 마쳤고 오늘도 또 11.61%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인 상황이잖아요. 17일에 상장하는 대신 밸런스 제10호 스펙까지도 성적이 아주 부진하다면 그때부터는 스펙은 진짜 단기적인 접근이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상장되어 있는 스펙 중에 합병 공시가 뜬 그런 스펙을 노려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상장 예정일 다시 체크를 하시고요. 혹시나 변경이 된다면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오 플러스 참여한 모든 분들 균등에서 꼭 한 주 받으시길 바래요.